진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올 12월 이탈리아 국외 연수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서 다녀온 국내외 연수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인데요. 자세한 얘기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도내 지방의회마다 국내외 연수를 다들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재개되는 분위기인데요. 원래 지방의회 연간 국내외 연수 일정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네, 진주시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이랑 2021년 국외 연수가 없었습니다. 예. 국내 연수의 경우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동안 진주시의 국외 연수를 살펴보면 전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시의원들도 절반씩 참여하기도 하고 전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전체 의원들이 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전반기, 하반기는 뭐 해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임기의 그렇죠, 연간이죠. 연간, 전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국외 연수는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해마다 간다고 하면 뭐 4번 정도 가는 거겠네요. 네네네. 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을 넘긴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국내와 국외로 연수를 다녀온 게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내 연수로 제주도 연수를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040만 원의 시 예산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민주평통 진주시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외 연수로 1번 연수를 당연직 자문위원 자격으로 진주시의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50명의 인원으로 4,200여만 원의 시 예산을 사용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국내외 연수를 두고는 그 외유성 논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뭐 선진 정책에 대한 경험과 공부가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정책화된다면 참 좋은 선순환이겠지만 대체로 이 연수들이 관광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경남의 다른 지방의회 사례와 또 비교해보면 진주시의 문제점이 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하천시의 경우에는 하천 지역 내에서 진주시의회와 비교해서 인원이 약 2배지만 금액대는 반값으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해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과 고물가 시대를 감안해가지고 해외 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가 진주 지역 내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내실 있게 연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진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의회가 협력해가지고 진주 예산학교 프로그램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주시의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2시간씩 총 5강 과정으로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좀 지역 내에서 연수와 워크숍을 예산을 아껴가며 내실 있게 진행하고 그 결과물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진주시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주시의회가 신뢰를 쌓아가고 시민들이 해외 연수를 관광성 연수라고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런 사정 과정들이 상당히 부실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근에 있는 사천이나 남해만 보더라도 충분히 내실 있게 진행이 가능한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꼭 제주로 가야 하고 꼭 해외로 나가야 하고 이런 것들에 시민들이 의심을 갖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궁금한 건 지방의회 이런 연수나 출장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없느냐 하는 겁니다. 국내 연수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 위탁업체가 연수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심의나 심사는 좀 거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외 연수와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 국외 연수 출장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적격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무 국외 연수 출장 심의위원회는 의회 내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그렇죠. 아하. 그럼 여기는 그 뭐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원들도 당연히 심의위원으로 일부 참여를 하지만 대부분 이제 민간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깜깜이군요. 주로 시나 시의회 좀 우호적인 인사들로 좀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보류도 내릴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 대부분 통과해요. 그러니까 보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세요? 거의 없죠. 그 회의록을 보면 예. 이분들이 왜 심의위원 들어갔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뭐 의견 내는 것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지만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대부분이 그 심의위원회 간사를 그 의회 팀장이 이제 간사로 들어가서 대부분을 실무를 다 종합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어떤 전문성이나 다른 민간 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 간사가 다 설명해버리면 그런갑다고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어야 이 심의를 좀 충실히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진주시 자문기구도 마찬가지고 진주시의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일정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뭐 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작성한 규정은 있지만 그 보고서도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 발표했던 걸 갖다가 뺏겨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심의위원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례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런 걸 만들기 싫어하죠. 그렇죠. 이제 보고서만 쓰면 끝인데 그걸 또 평가한다고 하면 또 의원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의원들이 연수나 워크숍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시민들의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실제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그 연수 보고서는 진주시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대부분 사무국에서 작성을 많이 하거든요. 의원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문제예요. 의원들이 정말 가서 많이 배워오고 자기의 의정활동에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겠다 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그런 게 별로 충실하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봐오면. 사전에 심의하는 뭐 공무 국외 연수출장 심의위원회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보고서를 쓰더라도 이거를 잘 썼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없다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시도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겠어요? 진주시 의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진주시 의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진주시의회에 제주도 연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진주시의회로부터 해당 연수 활동은 민간기관 국내 위탁 교육이고 별도의 결과보고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 주제와 일정, 참여 인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강의 자료는 못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그 해당 민간 기관에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경우라서 줄 수가 없다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인데 실제 진주시의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인 태도 자체가 문제를 삼으려고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구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 공개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고는 한다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 연수도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시의원에서 연수받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쨌든 당연한 책무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진주시의회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말고 연수와 워크숍이 진행된 이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좀 조례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는 조례가 없어서 보고서 안 써도 되는 상황인 거고 국외 연수는 써야 하는데 내실 있게 써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실 때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연수 다녀온 건 보고서 작성이 됐답니까? 일본 연수 같은 경우는 진주시 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민주평통 진주시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이 이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시 예산이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해가지고 뭐 진주시의 차원에도 무슨 차원인데 시 예산으로 간 워크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서 형태일 수도 있고 보고서 형태에 준하는 어떤 내용이라도 그럼요. 공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일본 연수의 경우에는 또 이제 연수를 다녀온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네, 연수 시기가 3년 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진주 난강 유문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각 동네별로 여러 다양한 행사가 또 열리기도 했고, 진주시의원들이 지역을 한 번 더 둘러보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진주시나 관련 단체들이 제대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살펴야 되는데 진주시의원들이 이 기간에 탐방 위주의 일본 연수로 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너무 분노했습니다. 진짜로.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하필 왜 이 시기였을지. 네네. 이런 상황에서 올 12월에는 이탈리아 연수가 또 예정돼 있다고요. 전원이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12월 14일부터 네. 21일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한 일주일가량 다녀오네요. 네, 6박 8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예, 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떠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진주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이 실크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탈리아에 가서 어떤 실크 산업을 선진화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패션의 중심지니까 이탈리아가요. 네, 그리고 또 뭐 친환경 교통 정책이 어떤지 또 재활용 정책이 어떤지는 뭐 여러 가지를 섞어놨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그냥 이탈리아를 정해놓고 뭐 여러 가지를 끼고 넣게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의원들이나 진주시가 어떤 친환경 정책이나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이런 것도 그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9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탈리아 해외 연수인데요. 9천여만 원? 예. 네. 그래서 10월 중순에 진행된 국외 공무 연수 출장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회의록을 보면 이탈리아 해외 연수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방문할 기관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섭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고 또 해외 연수를 가기 전에 관련 내용의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토론회 내용과 토론자와 전문가 섭외도 구체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버려요. 보통 정상적인 심의가 작성됐다 하면 보류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시켰냐면 해외 연수를 가기 위해서 여행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이 기간 때문에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가.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님을 믿고 잘 섭외할 거라고 믿고 통과시켜줘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니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보류되어야 되는데 통과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해외 연수였는지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입장을 또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또 뭐 고환율, 고금리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때라 아마 시민들도 꼭 이 시기에 떠나야 하느냐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연수라면 또 다녀올 가치가 분명히 있겠지만 뭐 당장은 뭐 제재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연수였는지는 사후 보고서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진주시 의회가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진주시의회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연수와 워크숍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외 공무 연수 출장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심의위원으로 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간부 등이 민간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 명단이 공개돼야 그분들이 정말 좀 압박을 받으면서 공개됐을 때 압박을 받으면서 국외 연수에 대한 심의를 좀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 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